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내담자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울한데, 그 우울의 종류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내담자의 그런 그 TCI나 MMPI에서 봤을 때 우울이 상당히 심해서, 우울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질상에서도 내담자가 이제 위험 회피가 되게 높고, 자극축은 높고,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이제 수동 의존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높은 내담자의 그런 기질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내담자를 도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내담자가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는 알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줄은 알아요. 근데 아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우울하긴 하는데 내담자가 그까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기질이나 임상 촉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도 알고 어떻게 하고 싶은 부분까지는 표현을 했어요. 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돕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내담자의 이런 그 심층적인 것들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내담자라고 한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담자다. 이 내담자 마음이다. 근데 이 내담자의 마음인데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의 부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싸울 때도 다 중재 역할을 해서 자기는 자기 마음의 진짜 마음에는 이 상자 안에 휴지각 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꿀쩍 꾹꾹 그 휴지에 겹겹이 쌓이는 것처럼 다 꾹꾹 억압해 놨어요. 그 무의식적으로 억압했든 억제를 했든 어쨌든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 이 부분들은 다 그냥 이 상자 안에 자기 마음을 꾸깃꾸깃 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지금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냐 이거를 상담자가 보면은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마음을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이 휴지통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걸 다 가득가득 여는 내담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내담자가 대하고 있는 관계가 뭐 여러 관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관계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위에.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과 욕구가 드러나지 않은 내담자들이 우선 관계 갈등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갈등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해야 갈등이 안 일어나요?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있는데 관계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야 되는 게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담자가 뭔가 이 갈등 자체를 일어나지 않으려고 뭔가 조치를 해. 그래서 이 조치가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바깥에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이 내담자가 바깥에 이제 대화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자기의 그게 부모일 수 있고 뭐 엄마일 수 있고 아빠일 수 있는데 이 부모가 관계를 하면서 둘이서 이걸로 그냥 막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맨날 전쟁터야 사는 게 이게 부모의 모습이야. 근데 내담자가 이 상황에서 자기의 욕구를 어렸을 때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발달을. 그러면은 무서워 이렇게 이제 무서워 그만 싸워 나 배고프다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의 이런 감정의 욕구들 어렸을 때 사실은 드러내면 보통의 이제 부모들이 이것을 멈추고 이 싸움의 이 부분을 멈추고 부모가 사실 다가가서 어때요? 아유 엄마 아빠가 이거 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둘이서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잘못돼서 사실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진 거야. 근데 이건 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이건 엄마 아빠 한 건데 소리가 좀 높아졌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안도감을 주면서 이 마음의 무서운 마음을 위로를 해주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의 정서적으로 어튠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툰을 해주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 욕구를, 무서움의 것들을 어툰해주는 과정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이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지만은. 그러면 아 그래 이게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건 엄마 아빠가 둘이서 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네. 당신이 돈이 너무 우리가 작다 살기 힘들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싸웠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무서움이라는 게 다 날아가진 않아요. 이 무서움에서 전부 다 이게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아, 나 때문에 싸운 건 아니라는 이 무서움은 적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안심을 줄 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니까 소리가 높여지거나 싸움할 때 무서움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죠. 두려움은.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부모가 부족하니까 관계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내담자가 두려움이 이만큼 커지다가도 아니지 하고 두려움이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자기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보통 자녀들의 발달 사항에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근데 이 아이가 어릴수록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훨씬 상황이나 그 환경을 보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이 났구나. 아, 지금 이제 막 아주 그냥 막 이게 막 무슨 폭력이 일어나고 막 매일 싸우고 우둥탕탕하고 맨날 무슨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비상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불이 났다. 자, 너는 나가거나 네 욕구를 얘기하면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절대로 뭔가의 너가 원하는 거를 혹 이제 내담자가 이 욕구 안에서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먹고 싶어 이런 이제 이 욕구를 제가 먹었던 생유산균 뭐 이런 먹고 싶다고 욕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 욕구를 받아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더 없애버리거나 뭔가를 뭐 폭력을 했거나 하면은 이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되구나 하고 이 욕구 자체를 안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욕구가 이 안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넣어서 나오지 않게끔 해서 욕구를 억압해버리는 거죠. 이게 욕구의 억압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욕구가 억압되면 욕구만 억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욕구가 억압되면 뭐가 되냐면 감정이 같이 억압이 돼버려요. 그러면 감정이 내담자가 어떤 감정일까요? 내가 무서운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억압이 된 거예요. 이것도 표현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슬퍼.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슬퍼. 근데 이걸 울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몰래 울어야 돼. 우니까 그냥 어디서 이놈의 남자 새끼가 울고 있어. 뭐 또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러면서 이제 이 울음 또한 표현 못하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 게 이게 이제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남자가 또 우울해. 너무 우울한 거야, 우울해. 이런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다 이 슬픔, 이런 감정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욕구가 억압되어지면서 이런 감정도 같이 이렇게 자꾸로 잠가버리는 거죠, 내 남자가. 왜? 지금 이게 비상이구나. 내가 이걸 드러냈다가는 큰일이 나구나. 그래서 생존체계 모드로 전환이 되어지면 욕구하고 감정은 전부 다 휴먼 상태로서 잠금의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욕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살아남는 방식이 약간 이렇게 냉담하듯이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 모드는 내 욕구를 잠그고 상대의 욕구에 맞추는 거야. 부모의 욕구에.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이 중재라는 거죠. 대부분 심부름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고 착한 아이가 되고 부모가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아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어요. 알아서 컸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에요. 180도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이 욕구를 억압해 보니까 말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행동만 보면은 정말로 말을 잘 듣고 적응을 잘하고 싸움을 안 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알아서 핸드폰도 요금 나고 PC방을 안 가 문제를 일으켜 갔다 오면 뭐 청소해 뭐 다 해.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최고라고 이렇게 막 치켜 올려줘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것을 잠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나올 때가 보통 청소년기에 이제 보통 애들이 3살 때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독불장군처럼 그 다음에 또 7살 때 한번 일으키고 그 다음 청소년 때 이 독불장군 이거 이제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 자크가 열어지는 시기인데 이 비상사낭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거 자체를 열 생각을 엄두를 못 나는 거예요. 계속 이 시스템에 의해서 휴먼 모드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와요. 문제없이. 그리고 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 모두가 언제 위험을 얻냐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 각자가 다르지만은 이 모두로 살아와요. 이 대처 전략이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대처 전략이 쉽게 말하면 맞추어주는 대처 전략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먹히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맞춤 코드보다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뭔가를 와버리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만약 스트레스 큰 요인이라면 이걸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이 지축이 흔들려서 이게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찢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찢어지면서 나타난 게 우리가 말한 DSM-5에 말한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우울로, 공황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이까지가 이제 내담자의 기본 상태예요. 그럼 상담자가 이 이제 지축이 흔들리면은 이게 약간 태풍이 들면 우리가 뭐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나오고 버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찢어져요. 태풍이라는 스트레스로. 찢어지면 안에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게 된 거야. 왜 흔들거렸으니까. 더 큰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흔들거렸으니까 찢어져. 그럼 보이니까 우울과 불안으로 나온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상담하고 내하고 이제 내 상담사가 이 내담자하고 보고 상담을 할 때, 이제 내담자가, 욕구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은 이 무서웠던 것들이 조금 걷어져요. 쉽게 말하면 안도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상담사가. 그럼 이 안도감을 제공해 줄 때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고 안도감을 제공해 주면 이 각 있었던 이 마음의 이 부분이 쉽게 말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의 다르지만은 욕구를 인식해요. 아까 앞에 내담자는 욕구 자체도 인식을 못 하잖아요.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이 내담자는 그래도 욕구를 인식해요. 그래서 욕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표현하고 싶다. 동생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나도 좀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 욕구를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알았을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담사에게 표현을 했다.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이까지 왔어 상담에. 이제 그러면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상담사가 들어가는 단계는 첫째 내담자가 이 상황이 오기까지 지금 말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가 억압되고 감정들이 이게 억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거꾸로 하나씩 가정에서 다루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줬던 이 프로세스를 상담사는 거꾸로 하나씩 상담회계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부터 다루냐 그럴 때 먼저 내담자가 말한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뭘 얘기했어요? 나 욕구가 이래요. 표현하고 싶어요. 나 이제 안 맞춰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버티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강한 자기 욕구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내가 그런 욕구를 나타내. 그렇게 지금 내가 표현하고 나니까 어떠냐, 내 스스로가. 항상 상담사는 내담자 이 마음 아래에 있는 이 밑바닥이 뭐냐면 내담자 자신에 대한 셀프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너는 그럼 너 스스로 너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떠니? 그러면 내담자들은 감정을 얘기해요. 생각을 얘기하고. 아, 좋아요. 괜찮아. 이런 생각을 얘기하죠. 맞아요. 그 전보단 좋네요. 그럼 그때 마음은 어떠세요? 감정을 물어봐요. 감정을 물어보면은 불안해요. 그래, 대부분. 욕구를 알았는데 욕구를 표현하거나 우리가 볼 때는 아,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데 내담자들은 대부분 불안해요. 이렇게 이제 감정을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 불안이 신체에서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뭐 이 가슴이 지금 막 두근거린다.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신체적인 감각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우리 민들레님이 내 마음속에선 불안하네요. 그럼 이제 이 불안에 멈추는 거예요. 왜? 이 불안 너무 중요한 내담자의 지점이니까. 그럼 내가 욕구를 가졌는데도 불안한다라는 것은 뭔가 내 안에서 이 욕구를 가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게 진짜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다시 생각에 또 내담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가 또 이전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불안이 생길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 두려움이죠.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내가 슬프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내담자가 두려움을 했는데 결국 바깥에서 보여준 건 우울이잖아, 지금 증상은. 그럼 우울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께서 사실은 내가 욕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표현해줘도 엄마, 나 이제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용기 내서 했는데도 어머니가 가감하게 또 잘라버리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럴 때 내가 엄마의 욕구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건 안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되게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우울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만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다 반영을 해도 이걸 이제 내담자 말에 따라 계속 나누어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그렇다 그럴 때 결국은 이 우울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해하고 뭐 결국 이 우울은 내가 사실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울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재해석해 나가도록 내담자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지금 말하는 이거 제가 상담 내비게이션 책 공감하기에 정서도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뭐 또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이 내용들을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국 내담자가 욕구를 하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표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대부분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내담자들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 욕구보다 나는 항상 부모님의 욕구에 나는 밀려나요.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지만 부모님의 욕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욕구는 항상 나오지를 못해요. 이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욕구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구나,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내담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타당화해주고 이 아래로 들어가서 바라보도록 이제 회계 안에서 상담자가 해 나가면은 결국 이 욕구를 표현하는 것들을 상담자가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내담자가 이 부분을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타당화를 지금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준 것처럼 해 나간다면 내담자가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서 결국은 뭐냐 그럼 내가 원하는 나로 보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그럼 나도 내가 동생처럼 아니면 오빠처럼 누구처럼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나다움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감정이든 욕구든. 근데 궁극적으로 안에서는 이제 이 욕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내담자는 그 아래에서 투정이라는 걸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부분에. 내담자마다 이야기의 색깔은 좀 다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상담자가, 해 나간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담사와 내담자 이야기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